정인이 언니가 있죠. 이 아이도 그 학대 현장에 있던 아이였어요. 보호받을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실제로 이 아이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면 부모님을 사랑해요. 형량 강화가 재발 방지의 대책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일면 정인이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안인데요. 지금은 피해 아동이 보호조치 이후에 원가정 보호 원칙에 의해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예 삭제를 해야 되는 법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계속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그렇죠.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분리의 문제와 이제 함께 계속해서 토론이 되어지고 논의가 되어지는 문제인데요. 굉장히 좀 섬세하게 다각도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분리 자체가 그럼 되지 않아서 분리가 지속이 안 됐느냐가 아닙니다. 아이를 분리하고 나면 그러면 이후에 아이가 가 있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 쉼터라든지 근데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전국적으로 75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운영이 되는 게 우리 복권사시잖아요. 네. 복권 기금으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늘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네네.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서 정말 분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분리 그 자체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디로 가느냐? 원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이게 1년에 2회 이상 신고가 되면은 분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분리를 해야 되는 의무로 가는 방향 그 방향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분리라는 것은 실제로 이 아이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면 부모님을 사랑해요. 부모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분리가 된다는 건 부모가 박탈이 되는 거거든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부모가 박탈이 된 아이들은 끝까지 자기 부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아픈 부분이에요. 이 분리라는 부분은. 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 세 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알려져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 나온 법안 중에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주거를 출입을 할 때 네. 책임을 감경을 하거나 또는 네. 면제해 주자는 내용이 있는데 네. 이렇게 권한도 더 주고 책임을 강화를 하면 어떤 소극적인 조사나 현장 대처하는 게 좀 줄어들까요?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요 큰 줄기가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한 가지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아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네. 근데 민간기관이에요. 민간기관이 지금까지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다 수탁을 받아서 했어요. 발견하고 조사하고 분리하고 사후 관리하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기관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출동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신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한 부분이 좀 네. 문제가 있겠군요. 그래서 이번 작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가 실시가 됐죠. 그럼 예. 이제 공무원이니까 공권력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금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출동할 때 경찰들이랑 같이 출동을 합니다. 근데 막상 아동학대 현장이랑 가보면은 모호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적극 행정을 했을 경우에 이후에 소송에도 시달리고 민원에도 시달리고 그러면 또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면책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공성이 강화가 됐고 그리고 또 수사권 조정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경찰이 조금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돼서 바뀌어가는 줄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입법이 이루어지고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좀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후 대책 아니냐, 사후 약방문이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 형량 강화가 재발 방지 대책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전문가들 목소리가 큰 방향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이제 법원의 판결을 보면 그 양형 기준을 훨씬 벗어나서 훨씬 더 세게 지금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동 학대가 줄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지금 계속 예. 보는 것이. 그리고 염려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이게 형량을 높이면 그만큼 증명을 해야 되고 증거도 그만큼 더 많이 내놔야겠죠. 그래서 오히려 처벌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있어요. 이게 형량 강화가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법안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게 지금 대응이 부실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서 작동을 하지를 않고 법원과 현장이 좀 괴리가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장 큰 거는 예산 문제예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인데 한쪽은 법무부에서 범피금으로 되고 또 기재부 복권기금으로 되고, 그러니까 뭔가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이 필요한데 해보려고 해도 이게 복지부 예산이 아닌 다 거죠. 따로 노는군요.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하는 부서랑 입법을 하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다른 게 한 14개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일반 회계로 편성 좀 해주세요. 편성 좀 해주세요. 너무나 오래된 요구예요. 그러면 이 일반 회계로 편성이 그렇게 어렵다면 아동 학대 관련돼서는 이 기금들을 아동복지기금이라는 기금으로 따로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정인이 모습, 정인이 정보가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공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럼 정인이는 보호받을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인이 언니가 있죠. 이 아이도 그 학대 현장에 있던 아이였어요. 직접적인 그 행위를 받은 네. 아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이 아이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함께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보다 슬퍼하고 분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지만은 그간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끄러운 우리의 일이죠. 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참 많은데 네. 이번만큼은 제대로 실질적인 대책들 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선우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